감사합니다. 저 노원구에서 온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지금 많이 추운데 그래도 연설을 하러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강남역에도 집회가 있어서 강남역도 다녀왔고 오늘 6시부터 여기서도 집회를 지금 하고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예, 제가 아까 저쪽 끝에 저쪽 좌파들 시위하는 데도 가보고 제가 좌파들 시위하는 데를 많이 가봤는데 태극기 드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태극기 부대 뭐냐 이러는데 자기네들은 태극기도 안 들고 대한민국 이런 얘기도 안 하면서 무슨 이상한 LGBT 무지개 색깔 깃발 이런 거 들고 그러면 막 민노총 깃발 들고 그러면서 본인들이 대한민국 시민단체라는 겁니까? 우리야말로 진짜 애국자고 저들은 간첩들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저도 이렇게 힘을 보태기 위해 나왔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하는데 이 과정이 하나도 맞는 게 없습니다. 전부 불법이고 서울지방법원에서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를 해야 되는데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막 영장을 청구를 하질 않나. 아니면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데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를 하고 무슨 뭐 헬기를 동원한다든지 무슨 경찰 버스를 막 이렇게 동원하고 막 장갑차를 동원한다는 막 이런 얘기를 해갖고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는 이게 내란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이 또 선동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 12.3 비상계엄 때 국회에 못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국회에 다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출입증만 보여주면 국회에 다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190명 모여서 표결도 한 거고 이 국회를 막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회를 못 들어가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란이 될 수 없고 이 계엄 전체 과정에서 내란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성관이가 지금 이 투표를 할 때 투표 용지에 원본 사진을 공개를 하라고 하는데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공개를 안 할까요? 찔려서 공개를 안 하겠죠? 맞습니다. 성관이도 수사해야 됩니다. 성관이도 국정원하고 감사원이 수차례 이 조사를 요청을 했는데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성관이의 일부 이 자료를 제공을 받아갖고 그걸 분석을 해보니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썩었다는 겁니다. 그냥 성관이가 제대로 그동안 선거를 관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게 어떻게 대한민국 성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최근에 통과시킨 법들을 보면은 양곡법, 국회증언법 이런 걸 보면은 양곡법은 완전 그냥 공산주의 법안이고 국회증언법만 보더라도 기업인을 국회로 의무로 나오게 출석을 요구를 하고 만약에 기업인이 국회로 나오지 않으면 처벌하는 법안입니다. 더군다나 기업의 비밀 자료들을 국회에 의무적으로 공개하게끔 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 돌아가고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네. 마지막으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1969년에 연설을 하신 내용에 대해 언급을 하고 가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어떤 대통령이 되더라도 현재 야당 같은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면 오히려 야당이 독재자라고 하고 비판하는 그 대통령이야말로 진짜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 외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화이팅으로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민주당! 감사합니다. 여러분, 용기 있는 청년한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한남동 상륙작전이 완전 대성공해가지고 저기 있는 민노총 애들 완전 찍소리도 못하지 않습니까? 광화문, 한남동, 그 다음에 저희가 헌법재판소, 국회까지 다 점령합시다. 다음 연사분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시 거주하는 34살 최효성 청년입니다. 여러분 오늘 초저녁 시간쯤에 동아일보 속보에 보니까 타이틀 제목이 그렇습니다. 20대 30대 청년들도 극우 유튜버의 귀가 솔깃. 여러분 우리가 여기 모인 애국 국민들과 우리 태극기를 들고 아스팔트에서 정말 눈물로 나라를 지켜오신 우리가 극우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극우로 매도하는 이 언론사들은 동아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 이 썩은 공영방송들은 도대체 본사가 대한민국입니까? 중화인민공화국입니까? 북한인가요? 제가 조중동은 그래도 보수 신문이라고 정말 단연간 구독을 해왔는데 오늘 드디어 절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정신 차리게 공영방송 제대로 할 때까지 싹 다 끊어주십시오. 여러분 KBS, SBS, 공영방송, MBC, JTBC, 중앙일보, 조선일보 공영방송 안 할 거면 중국으로 싹 다 꺼져버려라! 여러분 이 추위에 애국 국민들이 이 자리에 이만큼 모이고 이 많은 인원들이 도대체 몇 박 며칠을 텐트를 치고 덜덜 떨면서 이 정도 규모가 모였으면은 라이브 생방송으로 24시간의 빛처럼 모자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극우 폭력 선동 집회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하나 또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 가짜 부정선거 사기극으로 당선된 가짜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탄핵소추안 이게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서 감히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 원천 무효를 선언합니다! 탄핵 무효! 탄핵 원천 무효!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헌재 판결을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탄핵 원천 무효! 탄핵 무효! 탄핵 무효! 진짜명 구속! 진짜명 사형! 찌틀러 사형! 윤석열 대통령님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완전 맞는 말 아닙니까? 국민이 대통령 복귀하라는데 헌법재판소가 뭐가 필요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희 뒤편에 음료수 그리고 바베큐 와 있으니까 많이 드셔주세요. 얘기하면 돼.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돼. 신혜한수 신혜식 대표가 돼지 10마리 잡은 게 차가 도착했는데 아직 준비는 안 됐어요. 어쨌든 돼지 10마리 도착했다. 그리고 제가 그냥 콜라만 하면 좀 티가 안 나서 에이드, 어디 비싼 커피집 가서 드실 수 있는 뭐 청포도 에이드, 뭐 자몽 에이드 이런 거 또 빨간 차에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한번 광란의 파티를 파티라고 그러면 또 욕먹나? 어쨌든 이재명 구속 윤석열 탄핵 무효 파티를 벌여봅시다.
다음 청년분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뼈가 시린 밤입니다. 저는 저희를 위해 목숨을 건 윤석열 대통령님을 위해서, 그리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추운 혹한에도 지난 몇 년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어르신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현장에 나와서 몸으로 겪어보니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르신들이 너무 고생하셨구나. 그동안 무관심한 제가 너무 미웠습니다. 다음으로 윤석열 대통령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광훈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신앙이 없으신 분들께서는 전광훈 목사님께서 종교적인 색채를 띠고 계셔서 거부감이 있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광훈 목사님께서는 지난 문재인 대선 전 문재인의 회유에도 문재인은 남로당의 찌꺼기다 라고 발언하고 과감하게 뿌리친 사실이 있습니다. 만약 그때 전광훈 목사님이 문재인의 손을 잡았다라면, 또 현재 구심점으로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지 않았다라면 저는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산화가 됐습니다. 저는 지난 31일부터 딱 하룻밤을 빼놓고 매일 관저 앞을 지켰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거대한 악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매일 밤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었습니다. 피곤해서 자려고 하면 잠이 안 와서 관저 앞에서 꾸벅 졸았습니다. 거대한 악을 본 책임감을 여러분들께 나누고 편해지고 싶습니다. 길게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첫 번째, 현재 언론은 편향되고 왜곡되고 사실을 은폐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2022년 10월 29일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날은 민주노총이 청계광장에서 윤석열 정부 퇴진운동을 벌인 날이었습니다. 퇴진운동이 끝난 30분 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태원에서 150명이 사망한 이태원 참사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태원은 21시경 의문의 사람들이 무수수 쏟아져 왔고 의문의 수신호로 조직적으로 사람들을 몰아넣은 모습이 촬영되었습니다. 당시 손동작은 손을 벌리고 있으면은 인파가 가만히 있다가 주먹을 쥐면 인파가 한쪽으로 밀리듯이 움직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동작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었고 그 결과 150명의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민주노총 조직원 2명이 사망한 게 발견되었는데 그중 1명은 50대 금속노조 조직원입니다. 여러분, 20대 30대 노는 할로윈 이태원에 50대 금속노조 조직원이 사망한 채로 있는 게 타당합니까? 저는 주장합니다. 이태원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민주노총에 의해 자행된 학살입니다. 두 번째, 선관위에서 1200여 건의 부정채용 사실이 있는 것은 여러분 모두 아실 겁니다.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이렇게 대규모의 선거 조작이 수백 구의 선거구에서 자행되었는데 보안이 이렇게 철저하게 유지되는가? 의문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서 성역시되었던 광주 유공자 카르텔을 배우로 지목합니다. 여러분, 5.18 유공자 회 회장이 5.18 당시 초등학생인 걸 알고 계십니까? 5.18 당시 초등학생이 5.18 유공자로 인정되어 5.18 유공자의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전 국무총리 이해찬은 5.18 당시 1년 전부터 서울 소재의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해찬이 5.18 유공자라고 합니다. 말이 됩니까?
저는 주장합니다. 5.18 유공자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대가성을 띠고 사람들에게 지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선관위 등을 비롯한 각종 공무직, 공사직에 유공자 특별 전역이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특히 문재인 정부 때는 공무원과 경찰 공무원을 대거 뽑았는데 이해찬이 문재인에게 발언했습니다. 앞으로 향후 50년 동안은 우리 정권만 뽑힐 거라고.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되십니까? 이해찬은 유공자 2세들이 늙어서 정년으로 그만둘 때까지 부정선거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현재 대한민국에 뿌리 박힌 악이 너무 거대합니다. 유공자 카르텔은 각종 정계와 공무직에 유공자 특별 전형으로 자신들의 2세들을 진입시키고 있고, 이들은 자신들의 이권에 대해서 비밀을 감추기 위해 철저하게 보안을 준수합니다. 민주노총은 현재 부패한 사법부가 뒤를 봐주는 합법적인 정치 깡패로서 시민단체에 대한 폭력과 이태원의 학살을 자행하였습니다. 과거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에서 민노총 조직원이 도끼를 들고 탄핵 차량을 찍고 시위하는 인파를 향해 스타렉스로 돌진하여 사상자를 낸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언론은 언론 노조를 중심으로 방송 윤리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편향되고 왜곡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모렴치한 방송 행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우리법연구회를 중심으로 빨갱이가 깊숙이 자리하여 공정하지 아니하고 일관성 없는 사법 행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는 목숨을 걸고 계엄을 하셨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발의하는 법안을 보면 만에 하나 윤석열 대통령께서 복귀하셔도 계엄을 실시할 수 없고, 실시하더라도 일주일 이상 지속하지 못하며 계엄 중에 위력을 약화시키는 법안을 발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으로 끌려 내려오게 되면 사면권을 발동하지 못하도록 법안을 발의하고 있으며, 탄핵으로 사임된 대통령은 국가에서 경호하는 기존의 법을 폐지하고 경호 인력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법안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는 탄핵당하면 의문의 괴한에게 죽습니다. 자신합니다. 이태원에 150명이 죽었고, 도끼를 들고 탄핵반대 시위대에 차를 찍으며 차량을 끌고 탄핵반대 시위대에게 돌진하는 악인들입니다. 못할 것 같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를 위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걸고 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님을 몸으로 막기 위해서, 목숨 걸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 짐을 덜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목숨을 걸고 윤석열 대통령님 지켜주십시오. 구호 한번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우리가 지킨다. 윤석열 대통령, 우리가 지킨다. 역사에 기록될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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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청년연사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차선 하나만 줄여주세요. 차선 하나만, 우측에 있는 분들 차선 하나만 줄여주세요. 통행에 저기 지금 차들이 많아가지고 저희 오는 차량도 굉장히 많아. 뒤에서 너무 밀려갖고 지금 난방버스 뭐 이런 또 푸드트럭이 좀 늦게 오는데 차선 하나만 줄여도 될 것 같아서 차선 하나만 이동해 주십시오. 차선 하나만. 예.
간단히 차선 하나만 이동하면 돼요. 예. 자, 그리고 끝번호가 9000번 차량 있습니까? 조금 난방 차량이 지금 14대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조정을 해야 되니까 이동 조정 부탁드리고요. 9000번대 차량. 자, 그리고 난방 차량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난방 차량으로 가시고, 또 청년들은 여기 남아서 우리 연설 듣고, 또 그리고 뒤에 지금 바베큐, 그 다음에 음료 무한 제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베큐가 이제 준비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 가시면 안 돼. 바베큐가 준비되어 있어. 예, 10마리 다 못 먹을까? 아, 어쨌건. 자, 너 여기 너무 많이 왔어. 나는 이러면 100마리를 준비해야 되잖아, 이러면. 예. 아, 진짜. 내일 20마리로 갈까, 그냥? 자, 그러면, 그 다음, 청년 애국자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방에서 올라온 30대 대한민국 초등교사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세 번째 연설을 하게 되는데요. 점점 더 많아지는 인파에 자랑스럽고 자부심을 느낍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모인 애국 시민 여러분, 정말 멋지고 든든합니다. 이곳에 오지 않는 시간보다 추위에 떨며 자유민주주의의 열기를 느끼는 것이 훨씬 좋고 뿌듯합니다. 그리고 대통령님과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결과 대통령 지지율 45.2%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더 뿌듯하고 가슴이 뜨겁습니다. 저는 원래 정치를 잘 몰랐고 무관심했고 좌파 성향에 가까웠습니다. 선동하는 언론, 좌파 성향의 교육에 영향이 컸습니다. 저는 올해 남편의 권유로 그라운드C 유튜브 방송을 보게 되었고,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사실들을 보고 충격을 받고 모든 영상을 정주행하면서 공부했습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입법 독재, 예산 독재를 하는 민주당의 횡포로 법치와 경제가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종북 좌파 세력 간첩, 민주노총, 전교조, 민주당, 5.18 세력들이 하나 되어 자유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간첩들이 득실거리고 국가 주요 기밀이 중국에 넘어가는 등 안보 위기가 심각했습니다. 부정선거로 우리나라의 주권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 경제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나라다운 나라, 지금의 자유 대한민국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공산 세력에 맞서 반공 멸국을 실시하며 국민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단하여 자유를 지키고 경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닌 그분들이 결단하고 싸운 결과입니다. 저는 자유 대한민국의 뿌리가 자랑스럽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모르고 살았습니다. 북한과 하나 된 정치권과 전교조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자라고만 왜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거짓 선동과 교육에 분노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배운 우리 세대, 앞으로 살아갈 세대가 어떻게 이 나라를 긍정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6학년 아이가 이곳에 나와서 이승만 대통령이 독재자라고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잘못 가르친 아이들에게 먼저 사과하고 싶습니다. 얘들아, 미안하다.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은 독재자가 아니었다. 나도 잘못 배우고 몰라서 잘못 가르쳤다. 우리나라가 북한과 달리 지금처럼 잘 살고 자유가 있는 건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덕분이다.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다시 쓰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님의 계엄령으로 이 땅에 부패한 것들이 다 없어지고 우리나라는 성장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뿌리부터 다시 세워야 합니다. 역사 교육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전교조 해체해야 합니다. 부정선거 바로 잡고 교육감 선거도 다시 해야 합니다.
교권이 무너진 가장 큰 이유인 아동인권 조례를 도입한 좌파 조희연 교육감이 부당 채용으로 교육감직을 상실하고 나서도 2024년 10월 좌파 교육감이 당선되었습니다. 이 또한 부정선거의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10년의 좌파 교육감으로 무너진 우리나라의 교육을 더 이상 더 망가뜨릴 수 없습니다. 부정선거 제대로 수사해야 합니다. 수개표 방식으로 선거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것들은 무효화하고 재선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나라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전부터 태극기를 들고 이 땅을 지킨 어르신들, 진실을 알고 목소리를 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나와서 발이 얼 것 같은 추위를 직접 느껴보니 어르신들의 노고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절실히 느껴집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이 나라가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함께 나와 이 나라를 지키는데 힘쓰겠습니다. 그러니 어르신들 건강 지키십시오. 그리고 2중 3중으로 팩트체크 후 진실을 알려준 그라운드 씨와 이를 알려주고 권유해주고 일을 마치고 새벽에 데리러 와줄 저희 남편에게 고맙습니다. 최근 밤새 한남동을 지키며 2030을 깨워준 신남성연대 배인규 대표님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한남동을 지키며 집회를 열어주신 신혜식 안 계시네? 신혜식 대표님께도 감사합니다. 친중, 친북, 종북 좌파 세력에 의해 나라가 망해가고 있음을 계엄령으로 국민들을 계몽시켜주신 윤석열 대통령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묵과 라면을 맛있게 먹고 힘을 내서 여기 앞에 나왔습니다. 많은 간식차를 보내주신 분들, 곳곳에서 간식과 핫팩을 나눠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어묵을 스프링님 걸 먹었는데요. 스프링님 감사합니다. 인사를 아까 못했어요. 그리고 질서를 지키기 위해 봉사해주시는 경찰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계엄령이 있기 전에는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는 것에 망연자실하고 답답하고 무기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모든 사회 암덩어리가 드러나고 이 나라를 지키고 바꾸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시민들이 똘똘 뭉치고 있어 지금은 희망적이고 힘이 납니다. 전국의 선생님들, 이 계엄령의 사태와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해 팩트체크 해보십시오. 12월 12일 윤석열 대통령님의 긴급 담화문을 제대로 읽어보십시오. 그라운드씨 유튜브 한번 보십시오. 지금의 민주당의 만행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사 집단에 깊이 파고든 공산주의 사상에 눈을 뜨십시오. 아이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법치를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북한, 중국처럼 자유가 없는 공산국가에서 교육하고 싶으십니까? 우리도 모여 힘을 합칩시다. 미래가 없고 문제 많은 교육제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지금입니다. 2023년 서희초 사건 이후 전국의 선생님들이 모여 교육을 바꾸려 노력하였으나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면 교육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목소리를 내고 함께 교육을 바꿉시다.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하고 역사 교육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정치적인 판단으로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함께 해나갑시다. 국민 여러분, 이 나라의 교육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거짓 역사 교육, 정치적인 판단으로 미래 교육을 저해하는 것에도 같이 분노해 주십시오. 함께 아이들을 지켜주십시오. 지금 가정, 교육, 종교, 법치, 경제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하고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냅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뿌리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2030 청년분들 이곳에 나와주세요. 함께 나와주세요. 목소리를 내주세요. 혼자 나와도 괜찮습니다. 저도 4번 중에 3번은 혼자 왔습니다. 오늘도 혼자 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민주당이 악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모두 국회에 가입하시고 악법 반대 서명을 해주십시오. 어르신들이 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근처 젊은이 분들이 도와주십시오. 함께 악법 막아냅시다. 그리고 한 가지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가 첫 번째 연설을 하고 나서 저는 이곳에서 자유대한민국의 바른 역사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대한교조, 대한민국 교사 노조를 추천받았습니다. 추천받아 알게 된 후 저는 대한교조에 어제 가입을 했는데요. 대한교조는 자유대한민국의 바른 교육 가치관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로 전교조에 맞설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중입니다. 가입하면서 저는 AI 교과서 도입에 의문을 가졌고 질문을 던졌는데요. 그거 AI 교과서 도입에도 민주당 쪽에서 현 정부에 실적을 주기 싫어서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격화시켰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디지털 교과서 도입하고 아무 말 없더니 현 정부에서 도입하는 AI 교과서에서는 장단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결정하자라고 해도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민주당의 만행, 정교조의 만행을 알아주십시오. 그래서 민주당과 하나 된 전교조 규탄합니다. 그리고 아까 연단에 서신 선생님 꼭 대한교조 검색해보시고 가입하시면 좋겠습니다. 인천에서 혼자 외롭게 자유한 대한민국을 외치셨는데 이제 외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직 여기 계시다면 만나 뵙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오신 많은 선생님들께도 추천드립니다. 퇴직 교사분들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교조에 맞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대한교조에서 함께 합시다. 교육개혁을 일으켜봅시다. 구호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외치면 지키자라고 해주세요. 자유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 대한의 아이들! 감사합니다.